네, 안녕하시고요. 자, 오늘 소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난주, 자, 올해 들어서, 자, 요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2주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시나리오가 잘 이끌어진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주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주예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3월 초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예,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완전히 과열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또 과매도가 되지도 않았고, 애매하게 딱 중간인 그런 상황이라서, 자, 애매합니다, 지금. 예, 근데, 자, 일단 2024년, 자, 침체가 오냐, 완만한 침체냐, 자, 그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 별 얘기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지표가 크게, 예, 침체를 나타내는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 랜딩이냐, 완만한 침체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예 노우 랜딩이다. 자, 미국의 경기는, 예, 침체를 겪지 않을 거다. 아예 노우 랜딩이다. 예, 경기 둔화도 안 겪을 거다. 예, 그런 얘기도 하면서 주식시장이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 드릴 때만 해도 5천이 넘어갔죠. 예, 그래서 노랜딩이다 그랬는데, 자,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예, 자, 그것 때문에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자, 이러면서, 예, CPI도 물가도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예, 시장이 이제 충격을 한번 받았죠. 예, 화요일날 한번 받았고요. 어제도 조금 받았고, 자, 화요일날 금요일날 한 번씩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금리 영향도 있죠. 그래서 지금 완만한 침체로, 자, 의견이 조금씩 좁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민첩하게 행동하자고 얘기 드렸는데, 자, 지난주까지 드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풀백이 1월 초에 있었고 셋째 주에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자, 2월 달에 이제 1월 말이죠. 자, 그다음 파월 기자회견 할 때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조금 싼 주식이 눈에 보이면은 조금씩 줄줄하자 그랬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조금, 예,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직 애매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일단 5천 이상 S&P 500이 5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이 위로 더 이상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멈출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 줄지. 자, 지금 애매한 상황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이 올 거냐, 리세션이 올 거냐,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노우 랜딩 시나리오는 또 다시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아무튼, 자, 2024년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라고, 예, 작년 말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예, 잘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완성이 너무 과열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올해 들어서 다우는 2.42% 정도 올라갔고요. 자, S&P 500은 5.54% 올라갔고요. 자, 나스닥은 6.84% 정도 올라갔고, 자, 러셀 2000은 0.99%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올해 들어서 잘 했어요. 자, S&P 500이 드디어 5천을 달성을 했고요. 자, 나스닥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할 때는 16,000선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다시 2000선을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잘 아시면 알겠지만은 지난주에 비해서 이 나스닥이 조금 빠졌고 러셀 2000이 다시 조금, 예,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요렇게 내려갔다가 한번, 자, 화요일날, 예,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자, 다시 회복을 한 게 있고, 예, 요 파란색은 다우는 좀 회복을 했죠. S&P 500도 조금 회복을 했는데, 자, 나스닥은 회복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러셀 2000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보다는 좀 올라왔어요. 예,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 약간 미묘한 차이를 자,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5천은 일단 올라왔으니까 S&P 500이 5,005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알겠지만, 예, 아무튼 5천선을, 자, 어제랑 그저께랑 5천선을 좀 지지선을 한번 뚫고 올라왔더니,
지난주에 뚫은 거는 약간 한번 가짜로 뚫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주에 뚫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조금 있는 5천선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 대놓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아직 버블이다. 이거는 테크 버블이고 이제 테크 버블이 아직은 조금 더 버블이 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얘기하죠. 본인들도 확신이 안 서니까 이런 얘기를 자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매그니피슨 세븐의 버블이다. 이거는 자,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때는 빵 버블이라고 있었죠. 예, 빵 주식. 그때는 빵 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뭐 자, 넷플릭스, 구글 해가지고 빵이었죠 그때는. 자, 그래서 자, 빵 버블이 터졌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스로어에서 피크까지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자 229일 정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피크 밸류에이션이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닷컴 버블 때는 65까지 PE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PE가 한 23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 버블이 있을 때가 1986년에서 89년인데 그때가 PE가 67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매그니피슨 세븐에 요게 뭐가 더 들어간 거죠? 예, 테슬라하고 자 엔비디아가 더 들어간 겁니다. 자, 요렇게 더 들어가서 매그니피슨 세븐 버블이 아직 PE가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60 정도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은 버블이 형성 단계다. 버블의 4단계에 대해서 옛날에 교육해드렸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꺼지는데 여기가 유포리아 단계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취해 있는 단계. 지금 사람들이 취해 있나요? 안 취해 있나요? 자,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은 예, 이렇게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79%가 덤덤하고 깊은데 이제 다른 마을 가시면 아실 거예요. 예, 다른 유튜브 채널 가면은 기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유포리아 이게 환희에 취하고 약간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 동네 할머니도 들어오시고 예,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요즘 주식시장 좋다며 그래서 지금 좀 사면 안 되겠냐 자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유포리아인데 약간 요즘 보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상태가 보통 버블의 끝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한 번은 조정을 받고 풀백이 있긴 한데 자,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직도 버블이 조금 더 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첫 번째 의문은 이게 과연 테크 버블이냐? 이게 버블일까요? 예, 수익이 받쳐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주식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버블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버블이라고 해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자, 올해 목표치가 다 5,000에서 5,100인데 지금 5,000 달성했죠? 저도 한 4,800에서 5,000 정도 올해 가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벌써 5,000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월 달에 달성을 한 거예요. 너무 빠르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이 버블이 더 갈 것인가? 자, 그래서 일단은 버블이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버블이 낄 거라는 요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의 기업의 75%가 주당 순이익이 지금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요게 10년 평균이 74%보다도 높죠. 근데 5년 평균 77%보다 낮긴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5년 평균보다 약간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10년 평균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IT 쪽이 특히 실적이 가장 잘 나와서 한 88% 이상의 기업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적이 받쳐주는데 테크 버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이후로 어닝 그로스가 가장 빨리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 4분기에 마이너스
플러스였어요. 수익들이. 그 다음에 1분기에도 자 2023년 1분기에도 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자 2분기에도 예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의 지금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졌는데 작년 3분기부터 기업들이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3분기 4분기 늘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예 설득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5%의 이제 S&P 기업이 매출로 볼 때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로 보더라도 65%가 예상보다 잘 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평균은 64%보다 높죠. 근데 5년 평균보다는 68%보다 조금 적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쪽에 자, 실적이 예, 매출로 보더라도 70% 이상은 잘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뭐 버블이라고 보기는 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버블이 아니라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한 기관 투자가는 얘기를 하기로 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5천이 새로운 밀레니엄이다. 예, 4천에서 5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인데 자 이번 주에 한번 조정받고 다시 5천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진짜 뉴 밀레니엄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예, 어디셔널 추가적인 흥분, 익사이트먼트를 자 창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에도 이 흥분이 계속해서 조금 더 될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자 이번 주에 보니까 예, 더 되진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똑같죠. 예,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여기서 더 갈 거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버블이 더 낄 거다 얘기하고 있고 이분도 뭐 조금 더 흥분이 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S&P 500이 이제 1000 단위로 바뀔 때마다 주가가 한 달 동안 약간 조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3000 됐을 때 4% 떨어졌죠 한 달 사이에. 자 4000 됐을 때는 4%가 올랐고요 한 달 사이에. 예 2000 됐을 때는 0.9%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만 올랐죠. 그래서 자 한 달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제 3월 뭐 중순 뭐 일단은 다음 S&P 다음 네 페드에서 자 FOMC 회의를 할 때까지죠. 예, 그때 날짜까지는 조금은 예, 좀 정체기를 겪지 않을까. 자, 이런 박스권에서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내피셜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회의가 언제죠?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3월 20일이죠. 예, 3월 20일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 거고 3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안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금리 효과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은 지난주에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일주일 동안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는 뭐 0.04% 떨어졌지만 S&P 500은 0.45%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47%가 떨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죠. 예,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자, 이번 주에 1.47% 빠졌고요. 자, 러셀 2000은 0.05% 정도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진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자 화요일날 예, CPI가 나오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 다음에 자 어제 일단 PPI가 나와서 물가가 다시 올라갔죠.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15주 동안 예, 14주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고 1월 첫 주에만 뭐 세금 예, 수익 실현을 한 거죠. 예, 세금 문제로 자 연말에 안 하고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기관들이 자 수익 실현을 예, 1월 첫 주에 했는데 그거 빼고는 14주 중에 13주를 계속 올렸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속 상승 예 그런 예 지금 흐름을 자 이번 주에 좀 끊었죠. 예 약간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가 무슨 주였냐면 옵션이 만기되는 주죠.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 실적 기간을 통해서 옵션을 사서 자 콜옵션 예 사자에 베팅하던 주식들이 정리가 되고 팔자에 베팅하던 주식들이 또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약간 손바뀜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끊겼는데, 자, 이번 주에 보시면 구글이 5.63%가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92% 빠졌고, 애플 3.46% 빠졌고, 자, 브로드컴 뭐 3% 빠졌죠. 오라클 4.57% 빠졌고, 어도비 12%나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2.83% 빠졌고요. 그래서 자, 어제 옵션 만기일까지 사자에 베팅했던 그런 옵션들이 정리가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고, 만약에 이거를 목요일까지 다 팔았다가 금요일날 이제 사자에 베팅하러 콜옵션을 다시 샀으면 조금 올라갔을 텐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냥 다시 올라온 주식은 메타죠. 예, 메타도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엔비디아는 어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콜옵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목요일날 팔았다가 금요일날 다시 옵션을 한 달짜리를 사는데, 자, 엔비디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테슬라 쪽은 공매도가 많이 붙어 있었죠. 예, 풋옵션을 많이 샀다가 자,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테슬라는 사자에 베팅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는 것 같죠. 3.30%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가 제일 잘했어요. 자, 매그니피슨 7 중에 테슬라가 좀 그나마 지수를 지켜준 것 같고, 자, 이번 주에 뭐 일라일릴리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올라가신 거 보시죠. 그리고 원유가, 정유주들도 좀 올랐고요. 대형 은행주들도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약간 요런 식으로 방어주라든지 정유주, 자, 테슬라 자, 요렇게 조금 손바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들 정도예요. 자, 요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3월달까지 조금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제 뇌피셜이고요. 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고의 얘기를 하는데, Some of the Magnificent Seven Stock, 자, 지금 7개 주식이 너무 지금 비싼 상태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Danger of Correction soon, 곧 조정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룹 중에 아마 엔비디아가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이 긍정적인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서프라이즈를 낼 것 같지 않다. 테크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뭐 엔비디아는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의 주식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자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미국 내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주식을 봤을 때 미국의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준의 이자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길이 지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제 아니나 다를까, 자, 하버드의 레리 서머스 교수 올해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얘기를 했는데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연준위원들은 그럴 생각은 없고요. 자, 아무튼 이런 불확실한 연준의 행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이 테크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금리가 올라갔는데 자, 그런 회의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보다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나라 주식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지금 어닝 자체가 지금 올해 들어서 좀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어요. 자,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테크니컬리, 자, 지금, 자, 뭐 독일도 마찬가지죠. 자, 유럽들이 지금 테크니컬리 어느 정도 리세션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사이클로 보면 리세션에 이제 바닥에 딱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스러프 단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리세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단계. 이게 이제 유럽 쪽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냐. 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유럽 주식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 이래로 S&P 500에 비해서 유로스탁스 600이 워낙이 너무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연기준으로 해서 지금 유럽이 좋았던 게 2017년에 자, 미중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중국 주식 터지면서 그때 한 번이랑 2022년에 자, 미국 주식이 안 좋을 때 자,
자, 잠깐 올라왔었죠. 자, 유럽이 잠깐 올라왔었는데, 대체제로.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자, 유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좀 보이죠. 자, 낮아졌다가, 자, 다시 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을 블룸버그에서, 자, 얘기를,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투자자들이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예, 그래서, 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게 계속되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유럽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원더 퍼포먼스 지금 너무, 예, 유럽 주식이 많이 떨어진 기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조금 과열되고, 예, 유럽이 조금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딱 2022년에 그랬습니다. 자, 미국이 빠지고, 자, 유럽이 올라가고. 자,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에 비해서, 자, 유럽 주식들을 평가를 했는데, 자, 1 기준으로 보면은 P로 비교를 한 겁니다. 포워드 P 레이시오로. 자, 포워드 P로 비교해보니까, 자, 미국이 1위라면은 유럽이, 예, 한 2015년 정도만 해도 1대1 정도 가져갔는데, 지금 유럽 주식이 0.65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이 1위라면은 유럽이 0.65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유럽 쪽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 쪽에 가장 앞서 있는 대륙이 북아메리카예요. 자, 미국 쪽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고, 뭐 이렇게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뭐 산업용 로봇까지 해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쪽에서, 물론 이번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고, 네. 유럽 쪽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뭐 다른 주식들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제조업이라든지 뭐 서비스 쪽에서, 자, 뭐 다시 한번 유럽이 반등을 하려면은 뭔가 그쪽에서도, 예,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좋은 게 ASML이죠. 그다음에 EUD 공정 기계를 잘 팔기 때문에 ASML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보가 있죠. 제약 쪽에서 노보, 예, 지금 덴마크의, 자, 다이어트 약 개발하는 회사, 자, 요런 회사들이 있고, 뭐 정유주들 좀 있고, 뭐 그런 식인데, 그 다음에 사치제, 루이비통, 뭐 버버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루이비통 사치품들이 다시 올라올 거고, ASML도 조금 올라오고, 노보도 올라가면은 유럽 경기가 조금씩, 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회복을 할까, 올해 이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작년 11월 21일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자, 올해 중국이 한 12% 정도에서 15% 정도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골드만삭스가 항상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긴 하기 때문에, 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MSCI 차이나하고 CSI 300이 12%에서 1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은행하고 제2금융권이 조금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양안들을 계속 내놓으면은, 지금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예, 4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4년 동안. 자, 그래서, 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작년에 풀긴 했는데, 자,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하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 견제가 굉장히 심하게 가고 있고, 거의 국제적인 왕따가 돼가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막 이란 이런 데랑 막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예, 중국에서 공동부유 이런 공산 정책을 버리고, 예,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은
무너졌다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 뭔가 또 다른 수익을 더 내지 않을까, 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보인다. 자,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지금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좀 들어와서 펌핑을 한 좀 그런 게 있는데, 미국 내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자,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 주식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년치예요. 그래서 CSI 300이 18.59% 정도 떨어졌고요. 항생지수가 21.77%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1년째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예, 보시면 약간 내려가는 추세에서 자, 뚫고 벗어났어요. 이제 춘절 딱 전에 벗어났는데 자, 요게 잠깐씩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플러스로 지금 마이너스 18% 20%인데 다시 이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예, 자,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 니케이 225 자, 일본 쪽이 지금 39.79%까지 올라갔습니다. 엔저 현상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죠. 자, 그래서 40%까지 지금 1년 동안 자, 일본 주식이 올라왔는데 자, 전 세계 돈들이 미국하고 일본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일본도 약간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또 금리를 안 올린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다시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자, 미국하고 일본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자, 어디로 갈지 자, 한국의 코스피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자, 1년 동안 7.89% 오르긴 올랐는데 뭐 특별한 뭐 방향은 없습니다. 한국은. 자, 그래서 자, 요런 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미국, 일본 대신에 자, 유럽하고 중국이 조금 올라오는 시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S&P 500엔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달성이 됐어요. 예, 지금 도이치뱅크 5100, BMO 5100, RBC가 5300, 골드만삭스 5100, CT 51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5000, UBS가 이번에 5300으로 올리긴 했는데 그 전에 5150이죠. 자, 그래서 올해 말 목표 주가인데 벌써 2월 달에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과열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이 반이 있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 제너럴 다 4전대죠. 그거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반 이상은 지금 목표 주가보다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냥 기관들 말이야 뭐 주가 바뀌는 대로 맨날 바뀌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시장을 이끌어 가려고 막 노력을 하죠. 이런 거 제시하면서 자,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떤지 거시경제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갔어요. 특히 우리가 근원을 보죠. 연준에선 근원을 보는데 3.9%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3.9였는데 소수점으로 보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CPI가 화요일날 3.9%로 올라갔고 PPI도 2%로 올라갔죠. 근원이. 자, 그래서 CPI하고 PPI를 이번 주에 보니까 물가가 올라간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PCE가 이번 달 말에 나오죠. 2월 29일 날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29일 날 지금 나오는데 자, 지금 2월 29일 날 PCE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 나온 거 보니까 PCE도 근원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3.2%에서 2.9%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2.9%에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불안감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2.9에서 3%로 또 올라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자, 원유 값을 보니까 브렌트유가 어느새 83불. 자, 그 다음에 웨스텍사스 오일도 79불로 원유 가격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달러도 어느새 보니까 104대예요. 104.02로 한때 100불이었는데 달러 가치가 지금 10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채권 이자가 지난주만 해도 4.17이었는데 10년물이 4.28까지 올라왔죠. 자, 이번 주에 4.3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년물도 4.48에서 어느새 보니까 4.64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30년물도 올라갔고 채권금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아직도 튼튼해요. 배농업 부분 고용이 이번에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1만 2천 밖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런 게 시장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죠. 물론 침체보다는 경기가 좋은 게 낫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지금 약간은 금리 인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침체가 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약간은 미국 시장이 약간은, 미국 경기가, 정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 물가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잘 안 잡히는데,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약간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약간, 위험한 상황,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곰들이, 자, 전략을 이제 바꿔나갈 것 같긴 해요. 곰들이 무슨 전략을 바꿔나갈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경기가 너무 뜨거운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침체에 조금 비중을 높게 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자. 반대로. 자, 경기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자, 금리를 올리자. 이게 더 쉽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으로 보자,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으로 잡자. 자, 주제를, 자, 침체로 잡지 말고, 우리 인플레이션으로 잡자. 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곰들이, 헤지펀드들. 자, 그래서 미국의 어제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갔죠, 3%로. 자, 요런 것들도, 자, 곰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제 나왔는데, 안 줄어들었습니다. 79.6인가로 나와서 소비자들 심리가 아직도 좋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보여줬지만, 내구재 주문이 아직도 좋습니다. 자, 아직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ISM 서비스 지수 50 넘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조업 쪽도 50은 안 되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그 다음에 뉴욕 제조업 나왔는데 제조업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경기가 뜨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난판 페이롤이죠. 비농업 부분 고용이 35만 3천이죠. 자, 아직까지도 노동시장도 튼튼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자, 실업률 자체가 3.7%밖에 안 돼요. 더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당장은 큰 위험이 미국 경기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너무 뜨거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자, 아무튼 곰들이 이런 쪽에서 지금 요게 경기가 뜨거우면 뭐가 올라가죠? 당연히 채권 이자를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4.2 이상 올라왔죠. 10년물이 4.2까지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고, 그나마 마이클 할트넷이 얘기한 4.25 정도가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10년물이 조금 더 올라가고,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자, 요러면은 시장에, 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지난주하고 시나리오가 약간 바뀌었어요.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이런 지표들이 너무 좀 불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가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힘들어집니다. 그냥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을 적게 내죠. 그 다음에 채권이자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데, 성장주들은 그만큼 디스카운트 레이시 올라가면서 적정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모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켜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번 주에 다행히도 소매 판매가 이제 1월달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자, 홀리데이 시즌도 끝났고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하니까 소비가 줄었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이 굉장히 많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크레딧 카드 빚, 자동차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할부 같은 어펌 같은 게 좀 인기가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소매 판매가 줄었습니다. 0.8%가 마이너스 0.8%로 기록을 했죠. 목이 좀 아프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소매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요런 게 목요일날, 지금 너무 물가가 높지만은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드니까 물가가 좀 줄어들겠다면서 목요일날 증시를 다시 반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PPI가 나오면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소매 판매가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약간은 희망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겠다. 채권 금리를 좀 떨어뜨릴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제 아틀란타 GDP 나우에서도 올해 GDP 상승률을 2.9%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떨어뜨렸어요. 지난번에 3%대였죠. 한때 4%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실질 GDP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1%가 나왔어요. 산업적으로도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가는 잘 안 잡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지금 2% 이상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자, 경기를 조금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연준이 고금리를 최소한 지금 보시면은 6월달이나 돼서 5%대 밑으로 7월달이나 돼서나 5% 밑으로 떨어뜨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수합시장에서 뭐 6월달에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5%대죠. 그래서 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고금리를 3월 4월 3월 5월 6월까지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실질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는 거죠, 물가보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 과열된 거, 경기가 과열된 거를 좀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그런 거 이외에도, 자, 미국이 이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 미국 부채가 지금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부채를 채권 발행을 좀 줄인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채권 발행도 좀 줄이고, 정부 부채를 좀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좀 다운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노력들 이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3월 달까지 금리를 안 내리고 4월, 5월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다가 갑자기 뭐 실업률이 확 올라가거나 경기가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그래서 침체 신호를 보이면은 주식시장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너무 침체도 안 되고 적당한 골디락스 상태를 유지해 주려면은 이렇게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희망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희망은 이제 아직까지 있는데, 자, 결국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자, 2월 말에 이제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도 그런데, 자,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금리만 조금 식혀줘 주면은 골디락스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모든 균형을 깰 만한 사건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월요일은 문을 닫죠. 프레지던스 데이라. 이제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는데, 자, 월마 지난번에 실적 발표 안 났고 홈디포는 좀 잘 났는데, 자, 다음 주부터는 성장주 실적 발표가 거의 없어요. 이제 가치주 실적 발표인데, 월만, 홈디포 뭐 이런 거 실적 잘 나오면은 가치주들은 올라가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손바꿈이 좀 있어서, 자, 방어주들이 조금 올라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은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그냥 잘 가는데, 이제 아직 주식시장이 과열이 좀 덜 됐어요. 60대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만 해도 과열됐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RSI가 다 60대예요. 아직 과열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조금 5천대에서 유지를 해주는데 조금 더 과열됐다가 이제 수요일이 자, 수요일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뭐 리비안 실적 이런 거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자, 이미 AI 긍정적인 게 다 반영돼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다른 주식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일단은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은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주고 가이던스도 좋게 내지만은 뭐 또 지난번처럼 중국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빌미를 삼아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빅텍들도 다른 지수들도 같이 끌어내리면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수요일날 뭐가 또 나오냐면은 FOMC 의사록이 나와요.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매파적 발언 때문에 지난번 기자회견 때 떨어지셨잖아요. 그런 게 다시 한번 또 사람들 머릿속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1시에 20년물 옥션이 있어요. 20년물 채권 국채 옥션이 있는데 20년물이 인기가 없어서 지난번에 20년물 옥션 할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금리가 안 떨어졌죠.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20년물도 옥션을 하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채권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이제 소문에 샀다가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나고 그냥 뺄 수도 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그때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수요일날이 기점이 돼서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자 수요일날 변동성이 가장 크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아마 수요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자 그거 외에는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이 아니죠. 지금 뭐 눌리기만 하죠. 자 계속 얘기 드리지만 화면 멈추진 않았죠? 지금 화면 멈췄나요? 자, 화면 아직 안 멈췄는데, 자, 일단은, 자, 현금, MMF 마켓에 지금 돈이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한 8.8조 달러가 현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1월 달부터 떨어질 때마다 눌리긴 했어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떠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렇게 많이, 뭐, 조정을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빠질 때마다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빨리 들어오진 않아요. 자 지금 채권 금리가 MMF 마켓이 단기 채권을 많이 사잖아요. 자 현금도 사지만은 자 그래서 1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 트레저리 빌이죠. 자 요게 5.38, 5.39, 5.38, 5.40, 5.34, 4. 요렇게 5%대 이상으로 아직을 고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MMF 마켓 시장에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쉽게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기다렸다가 빅텍 같은 게 조금 많이 눌리면 그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요 떨어질 때마다 MMF 지금 뭐 금리가 높으니까 뭐 굳이 들어올 이유는 없죠. 그래서 천천히 6개월 정도 보면서 자 떨어질 때마다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향후 자 3, 4, 5월달 항상 얘기 드리는데 한 3, 4, 5월달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계속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때 되면 다 들어온다.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뇌피셜 이거 참고만 하세요. 자, 아무튼 오늘 요걸로 자 오늘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투자하죠. 긍정적인 사람들이 항상 돈을 번다고 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자산 배분 잘 해놓으시고, 기회 올 때마다 조금씩 집중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606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저희 마을 분들의 기분은 덤덤하다가 61%, 기쁘다가 17%입니다. 그래서 78%의 분들이, 자, 기분이, 기쁘고 덤덤하시고요. 자, 그래서 주시장이 참 좋습니다. 그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신 분이 23%로 많이 줄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 마을 분들이 생각보다, 감정 컨트롤을 잘하면서 장기 투자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덤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기분 상태, 덤덤한 감정 기복 없이. 자, 투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중 공개와 종목 분석으로 3부.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가셨나요? 너무 지루해서 다 자러 가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767명이 와 계시네요. 자, 2595명이 왔다 가셨습니다. 767명 아직 와 계시고, 자, 어떡하죠? 지금 이제 비중 공개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죠?
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다 드렸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네, 자, 방향을 잘 잡고 전략을 잘 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